페이지 어디 지냐면 43페이지. 학교에서 혹시 학습지 나눠줬어? 의문변동. 교과서로만 했어? 헐. 43페이지 보시면 돼요. 뭔 소리야? 아, 그건 종이. 자,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 같이 가봅시다. 자, 의문변동은 의문이 바뀌는 양상에 따라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네 가지인데 너희들 교과서에서 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자, 교체는 뭐예요? 그치? 바꾸는 거죠. 있는 거 빼고 넣는 겁니다. 탈락은 뭐야? 빼는 거지. 첨가는 뭐예요? 새로 생기는 거. 축약은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말, 바뀌는 것이 교체고, 없어지는 것이 탈락이고, 첨가는 없던 의문이 새로 들어오는, 축약은 자, 합쳐져서 바뀌는. 그래서 의문의 개수에 의문의 개, 의문 의문의 수에 변화가 없고 교체는 탈락은 의문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발음하면 첨가는 의문의 개수가 플러스 1이 될 거고 축약은 의문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자 우리 교체 들어가요. 자, 교체 뭐뭐뭐 있냐? 교체 음끝규 그다음 비음아 유음아 그다음 된소리 대기 그다음 국외음악까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아까 무슨 색 그렸죠? 교체 그다음 페이지 46페이지에 오면 탈락에 히읗 탈락 자음군 단수나 탈락이 이거밖에 안 했네. 학교에서는 모음 탈락도 했나? 좀 놔두자 일단. 그다음 여기 지금 겹받침 발음에 대해서 자음근 단수나 관련된 거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외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첨가. 얘네는 반모음 첨가를 했네. 반모음 첨가가 있고 니은 첨가가 있고 마지막 축약. 수업 듣는데 잘 알아듣디? 듣겠디? 우리 하긴 했던 거잖아. 거센 소리 대기만 하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는 끝나는 교과서 내용 자체는 물론 학습 활동 뒤에도 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끝인데 오늘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최대한 다 가보고 싶은데 빨리 가보고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해. 어, 하기 전에 이거는 알아둡시다. 우리가 이렇게 음절이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쓸까? 음절 구조가 있을 때 여기를 초성, 중성,
종성이고, 특히 종성은 끝소리 받침이라고도 부른다. 그럴 때 발음의 특징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발음의 특징이 초성엔 자음이 들어가되 발음될 수 없는 자음이 있죠? 뭐가 발음 안 돼요? 이응은 나 녹화하고 있니? 다행이다. 이응은 초성에 발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응은 음운의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성의 이응은. 중성은 모음만 들어가는데 요게 음절의 핵이다.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 핵이 있어야만 형성이 되니까 모음이 없다는 건 중성이 없다는 건 음절을 이룰 수 없다. 마지막 종성의 특징이 바로 뭐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종성 발음의 제약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한 개만 발음한다. 두 번째 발음되는 자음에도 스펠링상으로는 다 올 수 있어도 발음되는 건 뭐만 나와? 발음돼? 오케이. 대표음만 발음돼. 대표음 바닷가 미남이라만 발음. 요거를 나는 이렇게 설명할 거야. 중성에서 이런 현상이 우리말의 특징인데 발음에 음절 구조에서 종성 요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요거 종성 발음의 제약. 학교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쳤겠지 모르겠지만 이해됐지? 그래서 스펠링상에서 받침이 두 개 있다 자음이. 그러면 어때? 한 개만 발음돼야 되는 것이 걸리고 그 한 개 남은 것도 근데 대표음이 아니야. 그럼 뭘로 바뀌어? 대표음으로 바뀌어야 돼. 그런데 이 종성 발음의 제약이 발동이 되면 이 1번이나 2번이 해당이 되면 1번, 2번이 발동돼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종성 발음이 그러면 아무 때나 발동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떤 조건? 받침, 종성, 끝소리. 이가 연음의 조건이냐 아니냐. 일때 연음의 조건에 해당이 되면 뭐 합니까? 그대로 발음합니다. 그 말은 연음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성 발음의 제약이 발동한다. 그대로 발음한다는 건 종성 발음의 제약이 발동한다는 건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어렵나? 여기 그대로 발음한다는 건 받침을 그대로 발음한다는 건 음운 변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침에 있는 게 무조건 종성 발음의 제약이 발동되는 게 아니라 연음의 조건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일반적으로 연음 조건 이외의 경우는
연음 이외의 경우면 바로 발동을 해버리는 거고. 연음인 조건이면 그대로 발음, 받침을. 받침을 그대로 발음하는 거니까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연음 조건이 뭐냐?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연음 조건은 받침 뒤에 뭐가 올 때, 오케이,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받침 뒤에 올 때가, 이때를 우리가 연음 조건이라고 합니다. 받침이 있고, 그 뒤에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오는 경우. 너무나 중요하지. 요거를 연음 조건이라고. 여기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라는 건, 의미 없다라는 건 어떤 요소야? 자, 조사, 오케이. 어미, 접사고, 같은 말, 형식, 형태를 의미한다. 얘가 잘 이해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 밭 다음에 아무것도 안 올 때. 밭 다음에 과가 올 때. 밭 다음에 안이 올 때. 그리고 밭 다음에 애가 올 때. 자, 보죠. 자, 받침 뒤에 음절이 와야 됩니다. 연음 조건이려면. 얘는 아무 없죠? 연음 조건이 아닌 경우에요. 밭과는 오긴 왔는데 모음 음절이 와야 되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인데 이거 모음 음절이 아니지. 이것도 연음 조건이 아니고 얘도 연음 조건이 아니고 밭안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오기는 했는데 의미가 있는 음절인 거죠. 의미가 있는 음절이어서 이것도 연음 조건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세 가지는 다 종성 발음의 제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종성 발음의 제약 한 개만 발음할 거. 대표음으로 발음할 거. 대표음이 아니면 아, 은어가 이걸 잘 알아들을 수 있어. 여기 자태가 있는데 이때 뒤에 애가 왔는데 모음 음절이 왔지. 아, 조사로서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왔네. 여는 조건 이내. 그래서 그대로 발음합니다. 얘는 어떻게 발음해요? 자태가 되죠. 이건 음음 변동이 다 아니다? 아니다. 빨리 나가볼까? 이 정도면 여기는 좀 천천히 들었고. 그래서 얘는 나머지는 뭘로 발음돼야 돼? 대표음 밭. 얘도 대표음 밭. 과는 나중에 왜 과가 되는지. 얘는 어떻게 돼? 바 단이 되죠. 끝소리를 바꾼 다음에. 얘네 지금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부 다? 대표음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대표음으로 바뀌는 게 일어났어. 그래서 종성 발음의 종성 발음의 제약을 받게 되면 1번 여기다 쓸까 그냥 한 개만 발음돼야 된다는 현상 때문에
이 현상이 한 개만 발현되는 게 발동이 되면 자음근 단순화가 일어납니다. 대표음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음 중에 하나로 바뀌는 거 바닷가로 바뀌는 경우예요. 미남이랑으로 바뀌는 건 받침이 미남이랑이 아닌데 미남이랑으로 바뀌는 건 음절의 끝소리가 아닙니다. 음절의 끝소리는 대표음 7개 중에 스펠링상 대표음이 아니었는데 바닷가로 바뀌는 경우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이때는 얘가 음끝규가 되고 원인은 종성 발음의 제약이라는 공통된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는 탈락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교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가볼게. 음끝규. 음끝규는 아주 얘기해 놓을게. 받침에 있을 때 받침이 대표음이 스펠링상 바닷가 미남이 아닌 경우에 뭘로 바뀌어요? 대표음으로 바뀌는데 대표음 중에서 뭘로 바뀌는 거? 바닷가로 바뀌는 거. 요거를 뭐라 부른다? 음절의 끝을 붙이고 이게 발동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종성 발음의 제약이 발동돼야 돼. 연음인 안 조건. 옷 단독으로 쓰였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옷 위 의미는 모음절이죠? 그래서 얘는 디귿 받침, 얘는 오, 뒤. 맞지? 자, 옷은 음절 종성 위치에 받침에서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어 옷으로 발음된다. 국어의 음절 종성이 실제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이렇게 7개뿐이고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가 대표음이에요. 나머지 자음이 얘네가 아닌 대표음이 아닌 나머지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나머지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바닷가 중 하나로 바뀐다. 그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옷 위와 같이 몸을 잡는 실질 형태에서 여기 실질 형태라는 것 중에 반대 형식 형태. 때도 적용되기 때문에 옷 위로 발음. 어렵지 않죠? 요거 안 적어도 되겠니? 괜찮겠어? 만약에 필요하면 어? 영상으로 보든가 아니면 톡으로 올리든가 필기를. 자, 비음아 유음아 굵직하게 갑니다. 학교에서 어떻게까지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비음아는 자 굳이 쓰자면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되는 현상이 비음아. 뭐에 영향을 받아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 비음아 유음아는 이런 구조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도 자음이 있고 여기에도 자음이 있어요. 둘이 부딪힐 때. 그럴 때 유음아는 당연히 뭐겠어요?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이 되는 현상인데 뭐에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아를 아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유음아는 뭐냐면요. 이거 알잖아요. 어, 비음아 유음아에서 우리 받침에 들어가는 게 바닷가 미남이랑이라고 하는 대표음이 있는데 이 중에 얘를 미남이를 비음이라고 하고 리을을 유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크게 나누면
앞에 건 안 울림 소리, 뒤에 건 울림 소리라고 해요. 자음 중에 울림 소리는 요 미남이랑을 통틀어서 우리는 울림 소리라고 해. 그러면 비음, 유음화가 훨씬 더 중요한데 유음화는 이런 구조입니다. 또는 이럴 텐데 잠깐. 자, 유음화는 니은과 리을이 연달아 있거나 리을과 니은이 연달아 있거나 이럴 때 유음하니까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겁니다.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이 아닌 니은이 유음으로 바뀌는 거죠. 유음이 리을. 그래서 얘가 뭐 있어요? 신라, 칼날, 줄넘기 등등등. 요 리은이 리을로, 뒤에 니은이 리을로. 여기가 리을. 그렇지? 유만 아주 간단해. 일단 너네 그 완전동화, 부분동화, 뭐 역행동화, 순행동화 이런 거 배웠어? 어. 자, 먼저 더 볼게. 자, 여기 비음아에는 학교에서 뭐 가르쳤니? 이런 경우인데 비음아는 첫 번째 이렇게 있을 때 앞에 말이 바닷가이고 뒤에가 미남이라는 비음이 있어요. 뒤에 이응은 없죠. 뒤에 이응이 미남 이까지가 비음이지만 요게 초성의 이응은 발음되지 않으니까 그 앞말의 받침이 비읍 디귿 기역이거나 발음이 비읍 디귿 기역이거나일 때 요 미음과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아닌 바닷가가 각각 뭘로 바뀝니까? 미남이로 바뀝니다. 중요해요. 두 번째, 이런 구조도 있어요. 똑같이 앞에가 바닷가인데 뒤에 리을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을이 일단 리을이 1, 니은으로 바뀌어요. 바닷가 뒤에 리을은 발음하기 어려워서 니은으로 먼저 바뀝니다. 이 니은으로 바뀌면 이 구조랑 똑같아지죠. 구조가. 그래서 두 번째 얘네가 미남이로 바뀝니다. 이것도 비음하여. 세 번째, 앞에가 미남이에서 니은을 빼고 리을이 이렇게 올 때. 얘를 니은으로 그럼. 예를 들죠. 1번의 얘는 국물, 앞마당.
2번의 얘는 그래서 발음이 국물이 되고, 앞마당은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그치. 비읍으로 바뀌고, 바닷가. 바닷가라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그리고 비읍이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미음으로 바뀌는 앞마당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어디다 써있지? 국립. 또 없나? 그런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국립이 됩니다. 독립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세 번째 얘는 담력. 그다음에 종로. 얘네는 다 발음이 담력, 종로가 됩니다. 어,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뭐냐? 비음아 유마는 좋은 위치는 변하지 않고 좋은 방법이 변화해서 같아지는 현상입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어렵나? 아, 제일 걱정인 게, 어떡하지? 이거, 이럴 때, 요거를 묶어냅니다. 어떻게 묶어내냐면요. 음, 뭘 묶냐면, 따로, 이렇게 묶어요. 리을의 비음. 이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리을의 비음을 이렇게 얘기해. 어, 한자어, 외래어에서, 니은을 제외한 받침 뒤에 받침 뒤의 여기 치울까? 받침 뒤에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한다. 그 예가 얘네들입니다. 이 경우, 이 경우. 그리고 하나 더. 자, 그래서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로, 담력, 국립 이런 것들이요. 하나 더 세 글자짜리 생산량, 진짜에서 고민스럽다. 원래 그런 건데. 하하.
보통 그런데. 생산량, 입원료, 의견란, 음, 음. 얘네는 이 구조가 마치 예 구조 같아서 유말을 일으켜야 될 것 같지만 생산량이 아니라 이것까지 갈까? 얘네들은 다 요 앞 단어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뒤에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된 말이기 때문에 얘가 붙었다고 해서 앞에 이미 있는 말의 발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혼동이 와요. 그래서 앞에 말의 발음은 그대로 둔 채 붙는 말을 발음을 바꾸는 거지. 그래서 얘 발음이 어떻게 돼? 얘네들은 생산, 양,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이, 원, 요, 의견, 난, 공권, 력이 됩니다. 됐니? 자, 설명이 되게 많았는데, 빨리 가보죠. 국물은 국에 받친 뒤, 받침 기억이 뒤에 오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 같은 조음이치는 변하지 않은 채의 이응으로 바뀐 거죠. 받침의 기억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지? 이처럼 파열음, 바닷가가 뒤에 오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 미나미로 바뀌는 게 비음아. 또한 비음, 니은이 앞이나 뒤에는 유음, 리을의 영향을 받아 유음,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 유음아. 칼날처럼 뒤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경우와 난로처럼 앞에 받침의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설명은 아주 단순하게 끝났지만 문제는 좀 더 복잡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봤어요. 벌써 47분이야. 어떡하면 좋아. 자, 된소리 대기. 음, 그 전에 이런 거 보죠. 국물은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어, 종로는 종로가 됩니다. 잘 볼게. 우리는 글을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바뀐 건 앞에 게 바뀌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앞에 게 바뀌는 게 역행동화야. 우리는 읽어나갔는데, 읽어나가는 순서에 맞게 이응의 뒤에 있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얘를 순행동화라고 한다. 됐지? 요거만 알아두면 돼요. 둘 다 바뀌는 걸 뭐라고 불러? 안 배웠을 거라 아마. 독립은 이렇게 돼요. 앞뒤 두 개가 다 바뀌었네? 얘를 우리는 서로 바뀌었다 그래서 상호 동화라고 부릅니다. 알겠어? 자, 어려운 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된소리 대개는 다음 시간에 하고 얘는 지금 문제풀이를 주기가 좀 쉽진 않은데
된소리 대기 들어갑니다. 된소리 대기가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얘는 진짜 학교 교과서는 너무 편하겠다, 진짜. 예사소리 바닷가 장사가 일정 환경에서 된소리인 빠따까 장사로 바뀌는 게 된소리 대기인데, 우리가 된소리 대기를 경음화라고도 부르는데, 된소리 대기는 어떤 경우냐면, 두 개의 음절이 이어질 때, 이어질 때, 그냥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뒤에 말이 예사소리야. 뭐? 바닷가 장사야. 얘가 특정 조건에서 된소리로, 뭘로? 빠, 따, 까, 장, 싸로 바뀌는 거. 이럴 때 알아둘 게 뭐냐면, 무조건 앞말에 대원칙만 하나 알아도, 받침이 있는 경우에만, 앞말에 받침이 없잖아? 그런데 된소리 나잖아? 그거는 교체에서의 된소리 대기가 아닌 거야. 여기서 꼭 기억해 둘 거. 대원칙은 뭐냐? 대원칙. 대원칙입니다. 무조건. 바닷가 뒤에서 나는 바닷가 장사는 무조건 빠따까 장사로 발음해야 된다. 이게 가장 대원칙. 이걸 1번이라고 해볼게. 가장 대원칙. 이 조건 이외에 된소리 대기는 원래 된소리 대기 된소리 취급하지 않는데 이 얘만 있으면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가 된소리 대기이지만 2번부터 우리가 5번까지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2번까지 여기는 2번만 얘기해 볼게. 받침이 바닷가가 아니면 무슨 받침이 올 수 있죠? 미남이랑이 있죠. 여기에서 앞말의 받침에 미음과 니은이 올 때. 미음의 경우는 리을 미음이 와도 되고 니은의 경우는 니은 지읒이 올 수도 있어. 올 때 뒤에 예사 소리는 된 소리로 발음한다. 근데 여기엔 꼭 기억해야 될 게 이때 받침의 미음 니은은 미음 니은만 있다고 해서 꼭 된소리 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 뭐가 있을까?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발음해요? 그냥 몸과로 발음합니다. 음변은 안 일어나죠. 아니, 미음 뒤에 있는 예사 소리는 된 소리로 발음하려며. 그럼 어떻게 발음해? 몸과로 발음해야 되지만 이렇게 안 돼. 왜냐? 1번의 대원칙 외의 받침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의 경우 얘가 뭐 해야 되냐? 얘가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해. 어간일 것. 이 조건이 같이 붙어 있어야 돼. 어간의 받침일 것. 자, 어간은 뭐냐면 용언이라는 말 단어가 있는데 용어는 기본이 뭘로 끝나요? 어간 다의 구조로 끝나요.
용어는 어간과 어미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먹다처럼요, 가다처럼 있고, 그 기본형은 그 기본형은 어간다의 형태죠. 이걸 우리가 용언이라고 불러. 이게 되게 중요해. 그냥 받침이 아니라, 그냥 미음, 니은 받침이 아니라 어간 받침. 용언 속에서의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가 그 외의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다 그래요. 3번, 4번 안 썼나? 교과서에는 여기까지밖에 없어. 예를 듭니다. 똑같이 미음 받침인데 어떻게 돼요? 머리를 감고가 됩니다. 왜죠? 얘 기본형이 뭐예요? 기본형이 감따여서 용언이기 때문이지. 어간 받침일 것. 그러면 된소리. 자, 또 뭐 있어? 어, 어떻게 발음해? 신다.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이것도 품에,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안따가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 그 사실을 얘는 안답니다. 안따로 발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안다의 기본형 뭐죠? 알다죠. 어감 받침이 뭐예요? 리을이죠. 얘네 어감 받침 뭐예요? 미음, 니은. 미음과 니은이지. 이렇게 어감 받침을 미음과 니은으로 가지는 경우가 어간의 받침을 그렇게 가지는 경우가 된소리 대의가 일어나는 거고 이때 그 사실을 안다는 겉으로는 니은이지만 이 니은은 어감 받침이 아닙니다. 선어말어미 앗 어떠 얻는겠니 시 옵사업에 니은다의 선어말어미 니은이죠. 얘 기본형의 어감 받침을 리을이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된소리 대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된소리 대가 제일 어렵습니다. 얘는 왜 된소리 대가 안 일어나요? 미음 받침인데 이때 감자의 감이 감다의 감이에요? 아니잖아요. 어감 받침이 아니죠. 미음과 니은 받침이 있다 해도 받침이 있다 해도 이게 바로 뭐 해야 됩니까? 어간의 받침일 때가 가능한 겁니다. 어간이 아닌 받침이라면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됐니? 음. 여기 3번도 4번도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자, 그래서 예사소리인 얘가 된소리인 얘로 바뀌는 거. 된소리 대개에는 이것처럼 니은과 미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이게 2번 항목이에요. 알겠니? 이런 경우. 근데 다만 눈을 감기다의 감기다처럼 피동사동 전미사 기가 결합되면
된 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이해됐니? 여기 이 중에 감기다, 신발을 신기다는 감기다, 신기다로 발음하지 않는다. 된 소리들이 안 일어난다.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아요? 원래 3과 4, 5까지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일단 이 정도만. 국어마 교체까지 끝내버립시다. 국어마 어떻게? 국어마는 스펠링인 것의 받침에 디귿과 티읕이 이 모음과 만나 이나 야, 여, 요, 유 등과 만나서 발음, 지읒과 치읓으로 바뀝니다. 중요합니다. 스펠링상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어, 받침상에 디귿티읕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이하여 요요 얘는 의미가 없는 어떤 형태소? 형식,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일 것. 그래서 여기에는 형태소의 경계로 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파티, 굿히다. 밑줄 친 게 파티는 조사고 나머지는 접사. 그 발음 어떻게 되니? 아이, 진짜 어떡하지? 다치로 발음하고 나지, 굳이 얘는 굳히다가 됐다가 굳히다가 됩니다. 아시겠죠? 축약 다음에 이렇게 돼. 하나 더. 잔디는 어 잔지가 아닙니다. 해돋이 있고 곧이어는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어의 이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어서 구개엄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이해됐어? 여기 보면 되고 이것도 어? 꼬치가 되는 것도 구개음화가 아니에요. 왜지? 이제 시작이야. 디귿티읕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최대한 그 정도. 여기까지 하자.